예, 안녕하십니까. 예, 381페이지. 381페이지, 6번 등기 신청의 접수 및 심사. 여기 할 차람 맞죠? 예, 그래요. 그래서 거기, 접수 및 심사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저번 주에 뭘 얘기를 했어요? 저번 주에 뭘 얘기를 했습니까? 좀 협조 좀 해줘요. 그죠? 뭘 얘기를 했어요? 저번 주에서 가장 얘기한 것 중 가장 핵심은 민법 186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네. 186조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죠?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뭘 하여야만?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 간의 채권행위, 물권행위 골백번, 골천번 해봤자 매수인 을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간다, 넘어가지 않는다? 넘어가지 않아요. 즉 매수인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떨어져 있어야만, 격려되어 있어야만 매수인 을씨에는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게 된다라고 우리 민법 186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얘기한 절반은 그 민법 186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됐어요? 네, 그래.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우리 등기법의 출발 지점이 민법 186조야. 그죠? 네, 거기서부터 출발이 시작되는 거야. 네, 그래서 등기법은 실체법이다, 절차법이다? 절차법이야. 그러면 절차의 흐름 그래요. 뭐라고요? 절차의 흐름이 있을 텐데 그 흐름을 한번 쫓아가 보자. 이런 얘기야. 등기 절차는 여러 가지 형식에 의해서 개시가 되기도 하지만 그중 가장 으뜸은 뭡니까? 그중 가장 으뜸은 당사자의 뭐에? 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서 우리 등기법은 무슨 원칙? 신청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당사자를 누굴 예를 들었습니까? 했더니 여기 누구 소유? 갑소유 부동산이 있어요. 갑식이는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놈하고 사고 파는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사례를 갖고 얘기를 했어요. 갑 매도인, 을 매수인 그래요. 민법에서는 갑을 매도인, 을을 매수인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등기법에서 매도인 갑시기는 뭐라고 부른다? 마이너스 그래요. 뭐라고요? 마이너스로 불러요. 을시기는 뭐라고? 플러스라고 부릅니다. 마이너스가 뭐지? 등기 의무자야. 뭐라고요? 등기 의무자란 어떠한 등기가 격려됨으로 인하여 불리하게 되는 자야. 그죠? 네, 그래요. 매도인 갑시기는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됨으로 인하여 소유권이란 권리를 상실하게 되니까 유리해져요? 불리해져요? 불리해지지. 그죠? 네, 그래요. 매수인 을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됨으로 인하여 소유권이란 권리를 취득하게 되니까 유리해지게 됩니다. 등기 권리자예요. 그래서 등기소를 혼자 오지 말라는 얘기야. 둘이 같이 오라는 얘기야. 그죠? 이렇게 당사자의 무슨 신청? 공동 신청에 의해서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야. 그죠? 물론 다른 형식에 의해서도 개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니 해도 뭐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신청주의 대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이해됐죠? 네. 기억이 살아납니다. 자,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니까, 그죠? 신청이 있었으니까 담당 등기관 그래요. 누구요? 등기관은 이 해당 등기 신청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접수를 해줘야 되겠지. 그래요. 접수를 해줘야 됩니다. 만 얘기야. 그래서 거기 381페이지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접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됐습니까? 그런데 거기 그래갖고 등기 신청을 접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접수는 의무적으로 그래요. 뭐라고요? 의무적으로 접수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고칠 게 있어서 고치라는 명령 그래요. 보정 명령 그래요. 뭐라고요? 보정 명령을 내리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등기한은 어떻게 접수를 해줘야 돼요? 필히 접수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등기소 가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을 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거야. 그죠? 이런 겁니다. 부동산 소재지 그래요. 뭐라고요? 부동산 소재지를 기록함에 있어서 갑시기가 부산시 그래요. 뭐라고요? 부산시 바쁘니까. 그래서 부산시 뭐 여기가 무슨 구지? 연제구인가? 그죠? 부산시 뭐 연제구 뭐 연산동 100번지 이렇게 써요. 그죠? 바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소재지를 신청서에 써갖고 제출을 했어요. 그죠? 이거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절대 받아주지 않아요. 그죠? 그래요. 자, 부산시라고 약기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부산광역시 그래요. 뭐라고요?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00번지 이렇게 쓰라고 보정명령을 내리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접수는 해줘야 돼요. 그죠? 이게 등기소 가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야. 부동산 소재지는 약기를 한다, 약기하지 않다. 약기해서는 안 돼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요. 자, 이렇게 이제 그게 필히 접수를 해준다, 의무적으로 접수를 해준다 그래요. 그죠? 그러면 접수를 하면 유명한 번호가 하나가 부여가 돼요. 그 번호가 뭐다? 그 번호가 순위 번호가 아니고 무슨 번호야? 접수 번호 그래요. 뭐라고요? 접수 번호라는 게 부여가 돼요. 일단 이 접수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이 접수 번호는 1년 단위로 부여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매년 1월 1일 이후서부터 11월 31일까지 신청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접수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접수 번호가 빠른 것이 빠르게 신청된 등기야. 올해도 또 이 접수 번호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죠? 접수 번호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동순별적 그래요. 뭐라고요? 동순별적 그럽니다. 같은 구에 떨어진 등기 상호간의 권리의 순위는 무슨 번호? 무슨 번호? 순위 번호에 의하게 되고 한 놈의 등기는 갑구, 한 놈의 등기는 을구에 떨어졌어요. 별구에 떨어진 등기 상호간의 권리의 순위는 무슨 번호? 접수 번호에 의해서 우열을 가린다라고 우리 등기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또 출제가 됐어요. 30회 때 이어서 31회 때 또 물어봤어요. 자, 접수 번호는 표제부에 기록이 됩니까? 안 됩니까? 표제부에 기록이 돼야 안 돼요? 표제부에는 접수 연월일 그래요. 뭐라고요? 접수 연월일까지만 기록이 됩니다. 이 접수 번호는 갑구나 을구 상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죠? 됐어요? 이 정도는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제 의무적으로 접수를 한다, 필히 접수를 한다 그래요. 그죠? 숨이 막혀서 수업을 못 하겠네. 자, 반드시 접수를 해줘야 돼요. 접수를 했다라고 하면 접수 번호가 부여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거야. 그죠? 이거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접수를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담당 등기관으로서는 그 해당 등기 신청이 적법한 등기 신청인지 아닌지 심사를 해줘야 돼요. 그죠? 심사를 해줘야 됩니다. 382페이지 펼쳐봐요. 등기 신청에 대한 뭡니까? 심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심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등기관한테는 무슨 심사 권한밖에 없다?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등기관이 갑한테 너 파는 거 맞냐? 물어볼 권한이 있나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을시기 보고 매수인 을 보고 너 갑으로부터 사는 거 맞냐? 물어볼 권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없기 때문에 갑이 제출하든 을이 제출하든 누가 제출하든 상관은 없는데 매매계약서 원본 그래요. 뭐라고요? 매매계약서 원본 등을 제출하라고 해서 갑의 매도 의사나 을의 매수 의사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됐어요? 그걸 보고 무슨 심사 권한밖에 없다?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한동안 이 매매계약서 원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다가 92년 1월 1일 이후서부터는 중간 생략 등기를 사전에 차단을 해서 투기를 방지하고자 거민계약서 그래요. 뭐라고요? 거민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으며 2006년 6월 1일 이후서부터는 실거래가액을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해서 거래계약서 그래요. 뭐라고요? 거래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발전 과정을 얘기를 한 거야. 저번 주에 얘기를 했어요. 됐어요? 기억납니까? 기억나야 돼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여튼 등기관한테 무슨 심사 권한밖에 없다?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어요.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는데 형식적으로 심사를 하려면 어떤 기준이 되는 게 있어야 될 텐데 뭘 기준으로 해서 형식적으로 심사를 합니까? 했더니 잘 들어봐요. 우리 등기법상 아주 중요한 조항이 하나인데 29조래. 몇 조? 29조야. 29조를 가보면 그 법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각하사유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라고요? 각하사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거 대통령 각하가 아니야. 그죠? 각하사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등기법 29조 각하사유라는 규정을 기준해서 형식적으로 심사를 한다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29조 각하사유는 1호서부터 몇 호까지? 11호까지 그 사유가 한족적 열거적으로 나열이 돼 있어요. 그죠? 1호서부터 몇 호까지? 11호까지 그 사유가 한정적 열거적으로 나열이 되는데 이 규정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심사를 하게 되는 거야. 그죠? 그래요. 그래서 거기 382페이지 7번 등기 신청의 각하, 특히 2번에 가봤더니 각하 사유 이렇게 되는데 거기 이제 1호서부터 이제 383페이지 동그라미 11번까지 그 11호 각하 사유가 쭉 나와 있는데, 그죠? 쭉 나와 있어요. 이 각하 사유를 기준해서 형식적으로 심사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야. 근데 거기에 나와 있듯이 각하 사유는 29조 제 몇 호? 2호. 그죠?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29조 제2호 각하 사유. 그죠? 이거는 29회 때도 출제가 됐고 30회 때도 출제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29조 각하 사유는 매년 한 문제짜리야. 그죠? 그래요. 작년도에는 올해 31회 때는 출제가 안 됐어요.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32회 때는 29조 제2호 각하사요 반드시 출제가 될 거야. 그죠? 그냥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되다가 금년도 31회 때만 출제가 안 됐으니까 이건 반드시 내년도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거기 382페이지에 박스 하나 찾았죠? 그 박스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죠? 네,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앞으로 설명을 드릴 거야. 본 수업 들어가면. 이거를 이제 설명을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를 한 다음에 이걸 암기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법상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그 다음에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네, 무조건 한 문제짜리야. 그리고 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그죠? 네, 등기법의 등뼈와 같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딴 건 몰라도 좋아. 뭐 1호, 뭐 3호, 4호 이런 건 몰라도 좋은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을 하나 들어보면 첫 번째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 동그라미 해놔요.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 뭐가 있어요?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은 뭐가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법률은 논리학이야. 그러니까 내가 딱 질문하면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물건에는 뭐가 있어요? 물건에는 동산하고 뭐가 있어요? 부동산이 있잖아. 그죠? 동산하고 부동산이 있는데 동산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냉장고, 김치 냉장고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죠? 그건 점유구래요. 뭐라고요? 점유라고 하는 별도의 공시 방법이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TV와 같은 동사는 등기 능력 자체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적인 얘기를 하나 들으면 이거 딱 생기게 어떻게 생겼어요? 비닐하우스 그래요. 뭐라고요? 비닐하우스. 이거 힘 좋은 놈이 뽑으면 뽑혀요? 안 뽑혀요? 뽑힙니다. 그죠? 그리고 담뱃불로 지지면 빵꾸 나요. 그러니까 토지하고의 정착성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하고 정착성. 외부하고의 분단성이 없어서 이 비닐하우스는 등기할 수 있는 물건에 해당이 된다? 되지 않다? 되지 않아요. 그죠? 그건 건물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끼껏 해봐야 공작물 그래요. 뭐라고요? 공작물에 불과하다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알아요? 자, 이런 거 등기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주유소 그래요. 뭐라고요? 주유소에 가봤더니 본 건축물이 있어요. 주유소 본 건축물. 지붕 그래요. 뭐라고요? 지붕. 그 다음에 기둥, 그 다음에 외벽 등이 다 갖춰져 있어요. 완벽한 건축물이야. 지붕, 기둥, 벽이 있으니까. 그렇죠? 완벽한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주유소 본 건축물은 당연히 등기가 됩니다. 근데 본 건축물 앞에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다? 주유기 그래. 뭐라고요? 주유기. 기름 넣는 주유기가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주유소 뭐라 그래요? 캐노피 그래요. 뭐라고요? 캐노피. 유식한 놈은 주유소 닷집 그럽니다. 뭐라고요? 주유소 닷집 그래요. 순 한글로. 그래요. 이 주유소 캐노피는 토지하고 정착성은 있는데 외부하고의 분단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이건 등기할 수 있는 물건. 특히 등기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서 옥외 풀장도 등기가 안 되며 양호장도 건물로 등기가 안 돼요.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을 기왕에 다 물어봤어요. 우리 출제자가. 그래서 그 뭐 숱하게 거기 그 박스 내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이 정도는 기억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각하사유는 한번 얘기할 기회는 있긴 있을 거예요. 그죠? 있긴 있는데, 머리 상태가 좀 안 좋은 사람들은 구태여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됐습니까? 그래요. 머리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뭐냐면 IQ 70 이하야. 그죠? IQ 70 이하. IQ 70 이게 뭐예요? IQ 70이 그 일반 보통 사람하고 경계역 전응화 그래요. 뭐라고요? 경계역 전응하고 구별하는 기준이 IQ 70이야. 그죠? 이게 IQ 70 되는 사람은 단순 노동밖에 못해요. 그 이외에 창조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IQ가 7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구태여 암기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죠? 네, 그냥 넘어가요. 요거라도 기억하고 들어가. 그죠? 네, 그래. 자, 됐고. 하여튼 형식적 심사 권한을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했다 그러면 두 가지 결론이 날 거야. 그죠? 두 가지 결론이 날 겁니다. 어떤 등기 신청에 29조 제1호부터 11호까지 각하사유에 해당이 안 돼요. 그죠?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건 분명히 적법한 등기 신청일 거야. 그죠? 그러면 적법한 등기 신청이면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따라서 등기를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실행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죠? 됐어요? 실행을 해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이걸 등기한의 입장에서 등기한은 무슨 처분을 하였다 그래요? 실행처분 그래. 뭐라고요? 실행처분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등기 인정이 29조 1호부터 11호까지 각하사유에 해당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죠? 그건 분명히 부적법한 등기 신청이라고 해서 등기관으로부터 무슨 처분? 각하처분을 받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심사를 했다라고 하면 이런 결론이 나든지 이런 결론이 날 거야. 그죠? 실행처분 아니면 각하처분과 같은 결론이 날 겁니다. 됐어요? 그래요. 두 가지 결론이 날 거야. 근데 이 실행처분을 했다라는 걸 보고 말을 바꾸면 등기한이 적극적 처분 그래요. 뭐라고요? 적극적 처분을 하였다라고 말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각하처분을 하였다라는 걸 보고 말을 바꾸면 소극적 처분 그래요. 뭐라고요? 소극적 처분을 하였다라고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적극적 처분이나 소극적 처분이 부당하니까, 그죠? 부당하니까 등기간 날이 다시 한 번만 판단 좀 해주십시오라고 혹시 이의 신청을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죠? 이의 신청을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신청한 등기를 그 등기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스스로 취하도 가능합니다. 뭐라고요? 취하도 가능해요. 취하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취하 같은 것은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18회 때인가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빠지고 이의신청이야. 뭐라고요?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은 30회 때 출제가 됐고 올해도 또 출제가 됐어. 31회 때 연속으로 출제가 됐어. 28회 때도 나왔네요. 그죠? 28회 때도 출제가 됐어요. 여기 봐봐요. 이 적극적 처분이나 소극적 처분이 부당하다라고 해서 신청인 등은 등기관한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죠? 특히 이의신청의 특성 그래요. 뭐라고요? 이의신청의 특성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의신청도 무조건 한 문제짜리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384페이지를 넘겨봐봐요. 384페이지를 넘겨보면 8번 등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실행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등기의 실행 그래요. 등기를 실행한다라는 것은 이게 뭡니까? 그죠? 분석을 한번 해보자. 그럼 등기를 실행한다라는 것은 등기할 사항을 등기한이 등기부에 어떻게 해주는 거야? 기록을 해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등기부 맨 앞장이 뭐지? 표제부야. 그죠? 뭐라고요? 표제부에 기록해줄 사항 기록해주고 그 다음 장을 보고 뭐라 한다? 갑구 그래. 뭐라고요? 갑구에 기록해줄 사항 기록해주고 그 다음 장을 보고 뭐라 한다? 을구 그래요. 을구에 기록해줄 사항을 기록해주는 거야. 갑구에다가는 소유권에 관한 모든 등기사항을 기록할 테고, 그죠? 을구에다가는 소유권만 빼고 나머지 물건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등기할 사항을 기록을 해주고, 각 등기한이 지방법원장으로부터 미리 부여받은 식별보호 그래요. 뭐라고요? 식별보호라고 있어요. 그죠? 식별보호라고 있는데, 이 식별보호를 기록해주는 과정을 보고 등기를 실행을 해줬다 그래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식별보호가 뭡니까? 이 얘기야. 그죠? 식별보호가 뭐냐면, 이 등기는 어느 등기관이 처리를 했습니까? 그죠? 얘에 관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등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기 위함이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등기할 사항을 기록을 해주고 각 등기한이 지방법원장으로부터 미리 부여받은 식별보호를 기록을 하게 되면 등기 절차는 드디어 어떻게 됐다? 완료가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완료가 됐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우리 등기 절차는 이 신청이라는 단어서부터 출발해서 이 완료라는 단어에 와서 대단히 막을 내리는 거야. 그죠? 이 과정을 배우는 챕터를 보고 뭐라 하냐면 등기 절차 총론 그래. 뭐라고요? 등기 절차 총론 그러죠. 그죠? 저 신청이라는 단어 밑에 무수한 내용이 있을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접수라는 단어 밑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테고 심사라는 단어 밑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거야. 특히 이제 뭐 지금 딱 봤더니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한번 세봐 거기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예를 들었는데 한 뭐 10대 개 되죠. 그것만 해도 10대 개가 된단 말이야. 뭐 여기에도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테고 여기도 있을 거야. 그죠? 이 과정을 배우는 걸 보고 등기 절차 총론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절차 총론 그럽니다. 그죠? 자, 그건 됐고, 이제 완료했다라고 해서, 그죠? 완료했다라고 해서, 우리, 등기한 무조건 퇴근하는 게 아니고, 완료 후에 몇몇 가지 부속인 조치를 하고 퇴근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완료 후의 절차 그래요. 뭐라고요? 완료 후의 절차 찾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등기 절차를 완료했다라고 해서 등기하는 무조건 퇴근하는 게 아니고 몇몇 가지 부속인 조치를 하고 퇴근을 해야 돼요. 그죠? 완료에 무슨 부속인 조치를 합니까? 그랬더니 저는 어떻게 암기를 하냐면 필, 그 다음에 통, 그 다음에 과 이렇게 저는 암기를 하고 있어요. 필통 뚜껑을 열어라 그래서 필통과 그래요. 뭐라고요? 필통 뚜껑을 열어라 그래서 필통과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필통과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는데 필이 뭡니까 했더니 필정보 그래요. 뭐라고요? 필정보라는 걸 작성을 해서 필정보라는 걸 작성을 해서 누구누구한테 그죠? 등기 권리자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권리자 또는 명인한테 통지를 해준다, 교부를 해준다. 뭐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그죠? 그래요.
누구한테 합니까? 했더니 권리자 그래요. 뭐라고요? 권리자한테 해주게 된다라는 얘기야. 됐어요? 예전으로 말하면 뭐야? 예전으로 말하면 등기 필증이야. 뭐라고요? 등기 필증이라는 걸 만들어서 줬다는 얘기야. 무식한 놈은 권리증 그래요. 뭐라고요? 무식한 놈은 권리증을 만들어서 줬다 그래요. 그지? 됐어요? 네,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더 이상 현행법은 등기 원인 서면을 가지고 더 이상 필증을 작성을 하지 않고 등기 필정보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필정보라는 제도로 대체가 됐다는 얘기야. 자, 됐어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요. 의아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지겨울 정도로 할 거야. 그죠? 네, 그러니까 이 필정보란 걸 작성을 해서 권리자한테 교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필정보가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봐요. 386페이지. 그죠? 386페이지를 넘겨보면 등기 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뭐 법무사 홍길동 뭐 권리자 김 누구누구 뭐 이렇게 돼 있지. 이제 그런 걸 만들어서 줬다는 얘기야. 그죠? 됐습니까? 네, 그래요. 요거 통지야. 그죠? 통지인데 요건 무슨 통지입니까? 했더니 소유권 그래요. 뭐라고요? 소유권이 변했다라는 사실. 그죠? 우리 책에는 있나? 완료 통지서. 저기 388페이지 펴요. 388페이지를 펴봤더니 찾았죠? 2번 지적소관청의 통지 이렇게 돼 괄호 열어놓고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찾았죠? 그래요. 그래서 소유권이 변했다라는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돼요. 누구한테? 지적공부 소관청한테.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대장과 등기부를 어떻게 일치시키고자 소유권이 변했다는 사실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갑에서 누구로? 을로 바뀌었어. 그죠?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을로 바뀌었는데 대장에는 소유자가 아직도 누구라고? 갑이라고 등록돼 있어요. 일치야 불일치야? 불일치지. 그죠? 그러면 일치시켜놔야 돼. 그죠?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등기관만 알아. 아는 놈이 얘기를 해줘야 돼. 아는 놈이 얘기를 해준 걸 보고 뭐라 한다?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 그래. 니들도 빨리 소유자를 갑에서 누구로? 을식으로 변경 등록을 해서 양장부를 100% 일치시켜 달라는 얘기야. 그죠? 따라서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의 대상이 되는 등기는 모두가 뭐에 관한 등기일 수밖에 없어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등기 됐으면 돈 뜯어내야 돼. 그죠? 돈을 뜯기 위해서는 과세 자료 그래. 뭐라고요? 과세 자료서부터 송부 처리를 해줘야 돼. 네, 과세 자료는 어디에서 송부 처리를 해줍니까? 그랬더니 뭐 그건 관할 세무서가 되겠지.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하고 퇴근을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모든 신청인 등 그래요. 뭐라고요? 모든 신청인 등에게 기하께서 하신 등기 절차는 드디어 완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등기 완료 통지서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이렇게 통지를 또 해줘야 될 실익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완료 통지서를 이제 이렇게 교부를 해주게 돼요. 그러면 등기 절차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거야. 이해됐죠? 네, 그래요. 요 또 완료의 조치를 우리 출제자가 곧잘 물어봐요. 30회 때도 물어봤어요.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을 텐데
우리 등기법은 이 신청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해서 신청이라는 단어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이건 뭐 당연히 중요하겠지. 여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급한 놈들은 이런 거 건너뛰어도 좋아요. 훌쩍. 그죠? 예, 건너뛰어도 뭐 나온다 안 나온다 이 자리에서 담보할 수 없거든. 그래서 훌쩍 건너뛰어도 좋아요. 그러나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절대 생략하면 안 돼요. 이건 무조건 한 문제짜리야.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이의신청. 이것도 생략할 수 없어. 그죠? 이유는 간단해요. 매년 물어보니까. 그죠? 매년 물어보니까 이건 생략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완료의 조치야. 그죠? 완료의 조치 같은 건 한 2, 3년에 한 번씩 불쑥불쑥 물어봐. 그러니까 정리를 해둬야 돼. 그죠? 그러니까 공부는 1페이지서부터 100페이지까지 무식하게 하는 게 아니야. 그죠? 서울대학교 들어간 놈들은 가만히 살펴보면 딱 이런 것들을 집어내서 이런 것만 집중적으로 한 거야. 그죠? 여러분들 주유소 습격 사건 알아요? 주유소 습격 사건에서 유호성이가 강목 들고 뭐라 그래요? 주유소를 습격하면서 한 놈만 팬다는 얘기야. 그죠? 싸움은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여러 놈 상대할 필요 없어요. 한 놈만 잡아갖고 그 놈만 들이다 패면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딱 그래서 나오는 것만 정해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왜 얘기했습니까? 이런 걸 집어내기 위해서 그냥 부수적인 재료로서 필요할 따름이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한 내용은 이제 개략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등을 이제 명년 1월서부터 얘기를 할 텐데 386페이지를 한번 펴봐. 386페이지. 그 등기 필정보의 양식이 나와 있네. 그죠? 권리자 김남현, 주민번호, 어디 사는지. 근데 여기 박스 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의 고유번호 그래요. 뭐라고요? 부동산의 고유번호. 밑줄 쳐요. 거기다 에딩펜으로 칠해놓으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소재지,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 목적, 등기 원인. 그런 건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거기 부착 기준선 그래요. 뭐라고요? 부착 기준선. 부착 기준선에 뭐가 부착이 돼 있다는 얘기야? 보안 스티커 그래요. 뭐라고요? 보안 스티커가 부착이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평소에는 그 보안 스티커를 열어놓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이제 필정보라고 쳐봐. 필정보라고 쳐보면 여기에 이제 박스가 있는데 여기서 박스 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의 고유번호야. 그죠? 그래, 고유번호.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이제 뭐가 부착이 돼 있는데 이걸 보고 보안 스티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닫아놔야 돼. 왜냐하면 여기에 중요한 정보가 두 개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일련 번호 그래요. 12자리로 구성된 일련 번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50개의 비밀번호가 부여가 돼 있어. 세봐. 별로 그렇게 할 줄 없는 사람들은 세봐. 하나, 둘, 셋. 그러면 50개가 부여가 돼 있어. 50개의 비밀번호 중 임의로 하나의 비밀번호를 선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일련 번호 그래요. 뭐라고요? 일련 번호라는 놈하고 비밀번호 그래요. 비밀번호를 임의로 하나 선택을 해서 이거를 신청서 뒷장 그래요. 뭐라고요? 신청서 앞장을 갑지 그래요. 뭐라고요? 갑지. 그리고 신청서 뒷장을 뭐라고 하냐면 을지 그럽니다. 그죠? 실무상 을지 그러지. 그래서 이 필정보의 소지자 중 의무자가 등기 의무자의 입장에 섰을 때는 스티커를 뜯어서 일련 번호하고 비밀번호를 선택을 하면 을지 뒷면, 그죠? 뒷면 중간 부분에 가보면 필정보란이 있어요. 그죠? 필정보란이 있고 거기에는 부동산 고유번호, 일련 번호, 비밀번호란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요 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주게 되면 등기 의무자가 등기 필정보를 제공한 셈이 되는 거야. 그죠? 무슨 신청의 경우 이렇게 하라 그랬지? 방문 신청 그래. 뭐라고요? 방문 신청의 경우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야. 전자 신청의 경우에는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등기 필정보를 제공해준 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등기소 가서 개인이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그러지 말고. 그래서 거기 등기 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의 양식, 그 다음에 등기 완료 통지서의 양식이 쭉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요 필정보는 뭐고 요 완료 통지서는 또 뭡니까? 그죠? 그러면 387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완료 통지서야. 그죠? 완료 통지서고 386페이지에 있는 등기 완료 통지서는 약간 색다른 완료 통지서인데 이건 아직 알 필요 없어. 시험에 이걸 자주 물어봐. 그죠? 자주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색다른 완료 통지서는 금년도에도 물어봤어. 우리 출제자가. 이런 걸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89페이지. 그죠? 389페이지. 제5장 각종 등기 절차. 이렇게 돼 있지? 그죠? 여기서부터가 등기 절차 강론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절차 강론 그래요. 그치? 이제 강론 그런데 1번 뭐에 관한 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 그래요. 그죠? 소유권에 관한 등기 그러죠.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 1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펼쳐 두시고 좀 쉬었다 합니까? 좀 쉬었다 하죠. 그죠?